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죠. 2월에 한 번 받고요. 그때는 뭐 아마 기초조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 이틀 조사를 받았죠. 8일과 9일. 제가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모든 걸 다 뒤집었다. 본인과 관련한 의혹을. 그리고 언론 탓을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논평에서 정치자금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인했는데, 물론 그 전날 뭐 자기는 돈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금 의문보호가 생긴다. 뭐 이랬는데, 자,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이면 대선을 9일 앞두고죠. 그때 명태균 씨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돈 모자라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누구누구하고 땡땡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땡땡땡하고 이렇게 이름이 나온 세 명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A씨라고 한다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아마 본인은 기대를 하고 뭐 돈을 줬을 텐데 공천에서 탈락한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자기가 1억 2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거는 공천을 노리고 준 거 맞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진술한 이유는 이런 거죠.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김영선 전 의원한테 또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다. 얼마나 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베팅을 하면 뭐 여론조사도 이제 뭔가 조작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공천을 받는데 상당한 힘을 써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공천 장사를 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알고 있는 사람 많고요. 심지어는 뭐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물론 저한테는 이제 기자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해주고 나중에 됐으면 진짜 돈 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정치 브로커들이 거기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를 대단히 잘 알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다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방선거 출마자는 명태균 씨가 세다고 하니까 이 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을 겁니다. 진짜 명태균 씨가 힘을 쓸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본인이 우선 굉장히 허풍을 치고 다니고, 또 김영선 전 의원, 그때까지는 사선 의원이었죠. 그리고 대표까지 지냈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5선 의원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힘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고 1억 2천만 원 베팅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물론 이 사람 말도 검증을 해봐야 되죠.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사람은 돈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 진술도 그랬지만.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돈을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한 검찰의 조사에 응해서도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혹시 이 사람이 줬다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줬을 텐데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관련이 없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근데 뭐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것 중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 소유는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아마 검찰은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1억 2천을 주도록 자기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지방선거 이 사람. 왜냐면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제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고 무슨 알선수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의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명태균 씨가 빠져나갔다고는 하는데 줬다면 그러나 녹취록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받으면 됩니다까지는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 그 해당자 중에 한 명 여기에 땡땡땡이 2명 나오고 땡땡이 1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억 2천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영선 의원이 자기 세비의 절반씩을 계속 줘서 합계 한 9천만 원 정도를 명태균 씨한테 주었다는 내용.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는 빌린 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9천만 원이 없어서 명태균 씨 같은 브로커한테 돈을 빌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 전에 했던 약속들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세비 절반씩을 쪼개서 무슨 할부 갚듯이 갚았다? 이거는 사연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억 2천을 주었다는 이 지방선거 공천 탈락자 A씨 이것도 사실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명 씨는 다 부인하지만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 외에 총 2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3명의 공천자로부터 받았다. 지금 이런 혐의가 있거든요. 1억 2천 빼면 1억 5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1억 5천 정도를 미래한국연구소나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주었다는 지방선거 출마자 있을 거거든요. 아마 검찰 조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공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공천 받아서 당선됐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원래 이런 구조는요, 자기가 이런 뒷돈을 줘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 이른바 성공한 로비 아닙니까? 성공한 로비는 말이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자기도 위태로워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로비. 이 사람은 돈을 1억 2천씩이나 주었는데 공천에서 탈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아마도 로비에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명태균 씨가 힘을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실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3명 중에 2명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 때 공천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그런 것으로 보이고 한 명 이 사람은 공천을 탈락해서 지금 검찰에 가서 내가 이렇게 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곧바로 청구가 되겠죠. 청구가 될 것이고 제가 어저께는 이런 진술이 있었는지를 이제 언론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과연 발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이라 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왜? 이런 돈을 받은 거, 물론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제 진짜 받았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정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대선 기간을 전후해서 자기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거, USB도 폐기하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걸 소용이 없게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놓고 이걸 없앤 거지, 처음부터 내가 무슨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다른 휴대전화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말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휴대전화 3대가 어쨌든 폐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의 의도 같은 것도 충분히, 그것도 자기가 만약에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하면 이 법률상 증거인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소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주 우려야 없다고 보지만,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정치자금 뭐 이런 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꽤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부분을 물고 늘어졌지만, 실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가 되고요. 이걸로 이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뭐 공천 개입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건 뭐 창원지검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화록에 봐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대화록에 봐도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정말 지시라고 할 만한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그때 대통령 당선인인데 지시다 이러면 당에서 꼼짝도 못하고 해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얘기하고, 지금 명태균 씨 말은 그 뒤에 뭐 다른 말이 지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빠졌다는 부분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 맞네 그러면 이거 윤 대통령의 의견을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혐의 없음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낸 거죠. 냈는데 당에서 말이 많고, 실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말대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검찰이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은 3사람, 그 중에 실제 돈을 줬다고 지금 얘기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이 명태균 씨의 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